주말인데 놀러 갈 사람이 없다. 연말인데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하지만 괜찮아. 내 옆에는 방구와 방순이 친구들, 그리고 내 뒤에는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일로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디다가 말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요. 전 집이 지방이라 언니네 신혼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언니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형부랑도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안 나요. 형부랑 어릴 때부터 알았고 나쁘거나 저를 뭐 어떻게 하지는 않는데요. 자꾸 제 속옷을 꺼내 입어서 짜증나 죽겠습니다. 원래 본집에 있을 땐 손빨래를 했는데 언니 시집갈 때 삶아주는 세탁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빨래통이 2개 있어요. 하나는 평상복, 하나는 수건이랑 흰옷 속옷 넣는데요.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분명히 빨래를 돌렸거든요. 건조까지 싹 하고 빨래 닭에서 각자 방에 갖다 놓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놓으러 나가니까 빨래통에 제 속옷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분명 빨래 다 돌리고 저는 속옷 안 갈아입었거든요. 그래서 전 또 괜히 언니를 의심하고 더럽게 동생 빤추를 훔쳐입냐? 이러고 말았어요. 대놓고는 말 못하고요. 그냥 제가 샤워할 때 제 속옷 세탁하고 제 방에다 말렸거든요. 아무래도 형부 빤쭈랑 같이 세탁기 돌린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언니네가 맞벌이라서 형부가 일찍 집에 오는 날도 많거든요. 그런 날 집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면 느낌이 진짜 야리꾸리한 거예요. 괜히 화장대도 아침에 해놓은 것처럼 안 돼 있는 것 같고, 형부가 제 방을 뒤지는 것 같은 더러운 기분도 들고, 그래서 주말 전날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머리 굴리다가 방 전체랑 서랍, 옷장까지 디카로 찍고, 특히 속옷 있는 서랍장에는 추리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함정도 설치해놓고요. 별건 아니고 조그만 종이 조각 하나 끼워놨었죠. 근데 일요일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누가 뒤져본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도 위치가 바뀌어있고 속옷장에 끼워놓은 종이는 온데간데 없고, 더 열받는 건 새 스타킹도 하나 꺼내 신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막내라서 조금 욕심 많고 샘 많은 성격이라 누가 제 물건 뒤지는 건 절대 용납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어지간하면 제 방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물어봤죠. 언니, 내 스타킹 왜 신었어? 센 사람 잡지 말어. 나 안 신었거든?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서 아, 내가 잘못 알았네 하고 말았죠. 그래서 보니 형부였던 거였어요. 우리 형부 제정신 아닌 거 맞죠? 어쩐지 요새 브래지어가 헐렁한 게 전 살 빠진 건 줄 알았는데 아마 형부놈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할까요? 그래서 요새 형부랑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제가 계속 노려봅니다. 지은 죄가 있는지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우리 언니한테 얘기하려니까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부의 못된 버릇을 고치고 저도 좀 마음 놓고 살까요? 우리 형부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신병이죠 이거. 댓글입니다. 무작정 언니한테 말하면 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증거 수집에 들어가시고 형부한테 1차 경고하시고도 안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 날리시고 안 되면 언니한테 말씀하세요. 쉬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돋네요. 언니네 집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언니한테도 말하시고요. 형부가 그런 기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흑심도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단둘이 있게 된다면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요. 예전에 멸치 반찬 때문에 집 나왔다는 소설 쓴 여자라고 의심되네. 집에서 나올 것까지는 없고 방문 키로 잠그고 다녀야겠네요. 증거 없이 터뜨리면 님만 온팡 뒤집어 쓰고 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든 물증 잡겠소이다. 속옷 하나하나 다 세하려 놨다가 저놈이 지금 입고 있는 순간을 포착해서 언니 보는 데서 달려들어 바지를 확 내려주세요. 근데 이거 앞만 봐도 소설 같소. 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세요. 아직은 확실한 물증이었고 심증만 있는 상태잖아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언니한테 얘기하는 건 확실한 물증을 잡은 뒤로 미루시는 게 나을 듯 싶어요. 윗분 말처럼 몰카만큼 확실한 물증도 없겠다 싶네요. 부디 신중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글쓰님 방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닐런지. 이젠 방에서 옷도 편하게 못 입고 다니시겠다. 몰래카메라 설치해놓고 집을 비운다면서 하룻밤 친구 집에서 자고 오셔서 언니한테는 알리지 말고 카메라에 찍힌 형부의 모습을 형부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런 짓 한 번만 더 하면 언니한테 다 말해버리겠다고 하세요. 그럼 자기도 개념이 있으면 민망해서 다시는 얼씬 못하겠죠.
그리고 언니한테 섣불리 말했다가는 당장 이혼당할 것 같으니 언니분이 이혼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언니에게 말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시고 이혼하길 원하시면 냅다 꼰질러 버리세요. 정말 정신이 나가신 듯 하네요. 저도 어느 분 말씀처럼 제가 언니라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보겠어요. 내 남편이 그런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추가 글입니다. 3일 만에 다시 들어와서 봤는데 소설 아니에요. 자기 형부가 넷반주 입는다고 소설 쓸까요? 솔직히 저 형부 나쁜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보기는 7년 전부터 봐왔고 동네 오빠 같고 친오빠 같던 사람인데 단지 저런 습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제 물건 건드리는 거 더럽게 싫어하는 제 승질 때문에 화가 났던 거지 형부 저라면 껌뻑 죽습니다. 신혼집에 처제 데리고 사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나쁜 짓이지만 확실한 물증 잡았습니다. 형부가 게임은 안 하는데 인터넷을 하루 3시간 넘게 하길래 거기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형부 노트북을 뒤졌는데 크로스드레서인가 외국 사이트에 여자 속옷 파는 곳을 주구장창 들어갔더구만요. 평소에도 성격이 여성스럽기는 하지만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설마 했더니 진짜네요. 크로스드레서를 나름대로 찾아본다고 찾아보니 정신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충격이 큽니다. 얼마나 입어보고 싶었으면 제 속옷 처입나 불쌍도 하고 우리 언니도 불쌍하고. 일단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고 또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제가 집을 나와야겠죠. 형부한테 얘기하려니까 그 소심한 성격에 무슨 일 날까봐 얘기를 못하겠네요. 암튼 수고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헤어집니다. 사실 쌓였던 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터져서 헤어집니다. 대외활동하며 만나서 아는 기간 7년, 사귄 지 2년 6개월. 친구들도 선배들도 다 아는 사이라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여기 신세 한탄하고 갈게요. 사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부탁드릴게요. 폰 메모장에 적어둔 걸 옮겨두는 거라 존대가 아니라 반말이에요. 폰 작성이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오타, 양해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헤어졌다. 알고 지낸 지 7년, 사귄 지 2년 6개월. 서로에게 맞춰주고 맞춰가고 그렇게 사귀던 우리가 결국 헤어졌다. 맨날 돈 하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우습다.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에 10만원씩 넣는 커플 통장 만들고 취업을 내가 먼저 했다. 그래도 내가 직장인이니 여유있다 생각하여 1년 동안은 매달 3만원을 더 넣었고 돈도 더 썼지. 너는 학생이란 혜택으로 넣는 돈은 7만원. 나중에 너가 취업해서 15만원 넣겠다 했지만 취업한 지 얼마 안 돼 그만두고 또 다니다 그만둬서 그 뒤 또 넣는 돈은 10만원. 내가 취업하고 초도월급 기념으로 너한테 바지 2벌도 사줬다. 그리고 재작년 크리스마스는 바쁘게 보낸 것 같다. LG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때 선물했나? 너 생일 때 했나? 헷갈리긴 한다. 사귄 지 1년 후 우리가 맞이하는 작년 크리스마스. 취업 준비하는 널 위해 나이키 커플 운동화와 루이카토즈 와이셔츠, 닥스 넥타이 2개를 준비하여 주었다. 근데 넌 나한테 2, 3만원짜리 필요 없는 선물로 퉁하려 했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구걸하다시피 받아낸 14K 얇은 팔찌와 귀걸이. 그래도 행복하고 고마웠다. 이것도 너가 돈 받으며 교육 들을 때라 그래도 부담 없는 선에서 고른 선물인데 돈 없다고 나보고 너무하다 해서 대판 싸웠다. 둘 다 해도 10만원 절대 안 넘지. 그 이후 너는 내게 미안하다. 내가 돈 쓰는 데 있어서 달라지도록 노력할게. 라면서 나한테 사과했지. 그 뒤로 몇 달 뒤 취업한 널 위해 취업 선물로 서류 가방과 구두를 선물했다. 그리고 웬일로 너도 취업했겠다. 월급 받은 기념으로 옷 사준다며 아울렛 갔다. 트레이닝복 7만원 2벌 세트 엄청 싼 걸 발견하여 이거 사주라 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혔다. 분명 여성 트레이닝복이고 내 선물이고 1+1 행사인데도 나 하나만 가지고 너도 어떻게든 하나 있겠다고 180 덩치에 탈의실에서 네 몸 여자 옷에 구겨 넣는 거. 결국 내 옷 2벌로 하고 나왔지만 진심으로 내 선물이 맞나 의심가고 속상하고 짜증도 나더라. 그래도 그때는 네가 좋았나 보다. 넌 항상 취업한 거 4달도 안 돼서 관뒀지. 그 흔한 알바한 적 없어 취업하고 몇 달 안 돼 그만둘 때마다 걱정이긴 했지만 네 목표가 나름 뚜렷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관두는 것 같아 그래도 응원해줬다. 그래도 나름 알뜰히 돈 아껴 8개월 만에 1000 가까이 모았다 자랑할 때 대단해 보이긴 했다. 그런데 말이야, 백수가 된 지금 네가 모아둔 돈 쓰는 걸 왜 이리 아까워하니? 사귀는 기간 내내 모텔 가는 돈도 아까워 내 자취방만 찾았고 내가 분위기 좀 내자고 졸라서 모텔 한번 갔다. 아 물론 계산은 커플 통장이었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내 나이 27, 네 나이 28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다.
솔직히 나도 비싸고 좋은 선물 받고 싶다. 그래도 네가 돈 아까워하고 크리스마스마다 왜 남의 생일을 기념해야 하나 모른다고 툴툴대니까 서로 선물 10만원 선으로 정하자고 했다. 분명 작년에 돈 쓰는 거 달라진다 편지 쓰고 다짐까지 했으면서 10만원 무리 가는 금액 아니고 비싼 금액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난 너한테 네가 모은 1000만원 중에 10만원도 쓰기 아까운 여자인 거니? 선물 최대 5만원 하지. 최대. 야, 아무리 네가 다시 백수 되었다 해도 우리가 학생 나이는 아니잖아.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술 먹어도 5만원은 쓸 것 같은데 너한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10만원 선물을 받겠니? 맨날 내가 못된 고향에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선물에 고마워하고 좋아하니 나한테는 돈 아껴도 된다고 생각한 거니? 나는 10만원 받아도 네 선물로는 MCN 머니클립 준비 중이었다. 내가 이번에 집을 이사했다. 너가 이사 선물로 화장대를 선물해주겠다 했을 때 기대했는데 이번에 싸우면서 화장대 금액은 도대체 얼마에 생각했냐 물어보니 5만원. 화장대 5만원? 물론 네 기준엔 배송료까지 합한 금액이 5만원이었겠지. 그런 화장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화장대 제일 싸게 사도 기본이 10만원이라고 내가 뭐라 하니 그러면 이사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퉁치자고. 야이, 내가 화장대 사달랬냐? 네가 이사 선물로 사준다고 먼저 말해놓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퉁이라니. 네가 사준다며. 어이가 없네. 네가 하도 돈돈거려서 돈 없는 거 이해했고 좋아했고 내 대접이 천해지고 하찮아져도 버텼다. 네가 백수라도 좋고 너라는 존재가 좋았지만 나를 버리며 너를 챙겼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 내가 돈 하는 너한테 늘 하던 말이 있다. 돈 없으면 연애는 사치라고. 그럴 거면 혼자 살아서 돈이나 모으지 연애는 왜 하냐고. 그럴 때마다 잘못했어. 라면서 날 붙잡던 너였지만 이번엔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10만원 바랬다고 네가 먼저 헤어져. 라고?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나랑 가치관이 다르단다. 나는 3, 4년 후 내 나이 30, 31살일 때 결혼하고 싶다 늘 말해왔다. 근데 거기에 못 맞춰줄 것 같아서 미안해서 날 놔주는 거란다. 개소리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3, 4년 후를 내다본단다. 아마 4년 후에도 너가 백수일 걸 생각한 거니?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하기 싫어서 헤어진다 하라고. 2년 넘게 만난 여친한테 10만원 쓰기 아까워서 헤어진다고 사실적으로 말하지 그랬어. 네 수중에 1000만원 끌어안고 무덤까지 가길 바라며 난 이제 연애의 학을 뗀다. 이제 또 쫌생이의 짠돌이인 너 같은 놈 만날까 무섭다. 당분간 난 나 자신을 가꾸면서 살아가기로 했다. 내 바람은 너가 너 같은 놈이랑 똑같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외식하러 봉구수 밥 먹어 가고 큰 회식은 김밥 천국 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여자 만나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돈 하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우습다. 나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헤어졌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성격이 세요. 제 할 말 못하면 화병 나는 스타일이라 아닌 건 아니다 말해야 되는데 그놈의 시모한테 노인네니까 남편 엄마니까 져주기 시작하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요. 초인종 누르고 들어와서 잔소리하는 건 기본. 그것도 밤 11시에 비번 안 알려준다고 생난리. 맨날 전화해서 잔소리. 그놈의 밥 타령, 애 타령. 제가 대꾸를 안 하는 게 소심해서 그러신 줄 알았나 봐요. 진짜 참고 또 참는데. 남편은 제 성격 아니까 제가 승질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 아니까 자기 선에서 컷하려고 싸우고 난리를 쳐도 제가 말을 안 하니 저를 호구로 보셨나 봐요.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면서 무한 루프. 결혼한 지 이제 9개월 정도 됐는데 더 이상 참다가 화병 나겠다 싶어서 집에 오셔서 살림으로 잔소리 하시길래 질렀거든요. 아드님 청소 좀 잘 가르치시지 그랬어요. 집이 지저분한 건 맞벌이라 나눠 하는데 아드님이 청소를 거지같이 못해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귀한 아들 청소시키냐? 라면서 노발대발 하시길래 떡 닦는 거부터 가르치셔서 다시 보내주세요. 팬티에 떡 묻혀서 비데 쓰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사지 멀쩡한 게 떡도 못 닦아요. 밥일도 부실해서 애가 안 생기네요. 머리도 요새 자꾸 빠지고 배도 나와서 별로예요. 월급도 제가 2, 30 더 버는데 돈 많이 벌어오지도 않고 뭐 하나 몰라요. 평생 맞벌이하게 생겼네. 남들은 집에서 애 키울 때 나는 돈이나 벌어야 하고 진짜 결혼이 후회되네요. 남편 타박 겁나 했더니 진짜 부들부들하다 집에 가셨어요. 다음날 퇴근하는데 전화해서 가정교육 운운하길래 방구씨 장인 장모님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해요. 가정교육 시켜주세요. 인사도 어버버거리고 못해요. 라고 했더니 부들대고 끊으시네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엄마, 여태 참아준 걸 고마워해. 엄마가 못 이기는 애야. 내가 쟤 없으면 못 사니까 엄마가 참아. 그러고 전화 끊고 제 눈치만 봐요.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미안해 그랬는데 남편이 성질 더러운 여자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줘서 시어머니한테 싸우쳤을 때보다 마음이 더 풀려요.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은 아니라 다행이네요. 댓글입니다. 진짜 제 속이 다 시원해요. 저만큼은 아니지만 친언니 시엄마도 꽤 악질이었는데 어느 날은 언니한테 발냄새 난다고 타박해서 언니가 자기 신발 시엄마 코에 갖다 대고 진짜요? 하니까 그 다음부턴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쁜 애는 건드려도 맺힌 애는 안 건드린다고. 시모가 전화해서 뭘 물어보길래 대답했더니 친정부모가 시집가면 시모한테 말대답하라고 가르치더냐? 라고 하길래 시외 할머니가 나중에 시집가서 아들 낳으면 며느리 보면 이렇게 괴롭히라고 가르치고 돌아가셨나봐요. 했더니 부들부들. 시외 할머님 시모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신우들 전화해서 왜 우리 엄마 울렸냐고 발광을 하길래 니들도 시모 질문에 대답해서 말대답한다고 욕먹냐? 그렇다면 할 말 없지만 안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니 엄마 며느리 안 해줄게. 말도 하지 말라는 집구석에서 안 살래. 하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혼 서류 가져오라 했더니 시집가 연 끊고 해외지사 발령 신청했었어요. 참 웃겨요. 물어봐 놓고 대답하면 말대꾸한다고 뭐라 하고 어이없어서 입 다물고 있으면 무시한다고 뭐라 하고 답 정해놓고 무조건 내내하거나 죄송합니다 굽신 안 하면 잘못을 누가 했던 간에 버릇없네 딸 잘못 가르쳤네 할 거면서 그런 며느리들은 억울해도 자동응답기로 사죄만 해야 하나요? 저랑 비슷해서 놀랐어요. 아닌 건 아니라 말해야 하고 마음먹은 건 해버리는 성격이라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도 커트해줬는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전 결혼하고 딱 2년 참아주다가 터뜨렸더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 이혼 얘기 나오면 진짜 할 사람이란 거 아니까 남편은 더 눈치 보고 결혼 4년 차인데 착한 며느리 관두니까 이제서야 며느리 어려운 척이라도 하시고 조심하시네요. 제가 님이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처음엔 못 들은 척 넘기거나 내내했었는데 아기 낳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였는지 제 인내심의 한계였는지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말대꾸도 합니다. 다시는 시댁 안 온다고 공갈도 쳐요. 남편도 옆에서 제 편 들고요. 저도 결혼 1년 만에 연 끊었어요. 상견례 때부터 심상치 않았지만 거리 머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멀어서 자주 못 보는데 그 보는 족족 남편 없을 때 저한테 막말 날리더라고요. 저도 한 성격하지만 남편 부모님이니 참았는데 그 참는 모습이 호구 같았는지 자꾸 그러시길래 전화로 다 퍼붓고 끝냈어요. 할 말 하고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로 보더라고요. 전 1년 반 만에 싹 다 차단박았어요. 남녀 따질 것 없이 결혼했다고 배우자 주변인들이 저급인데도 꾸역꾸역 어울려줄 필요 없다고 봐요. 서로 예의 갖출 줄 아는 사람이나 어울리는 거지. 여자분들 능력 못 갖춰서 남자한테 취집해야 생존 가능했던 옛날 여자들 하던지 따라하지 마요. 계속 따라해주는 여자들이 있으니 무례하게 굴어도 괜찮다는 인간들이 아직도 존재하지. 며느리를 똑같이 구박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돈이 힘 있으면 굽신굽신하면서 힘없는 집안 며느리는 왜 차별하냐 이거죠. 명품 과자 들고 왔다고 이부자리 챙겨주고 갈 때 차비 주고 쉬고 가라고 하고 일반 며느리는 10시간 전부 쳐도 없는 욕 다 먹고 누구는 전화 한 통 했다고 착한 며느리, 누구는 하루 걸렀다고 쌍욕 먹고 일반 며느리도 금수저 며느리처럼 똑같이 사랑해주면 덧나나요? 사돈 재산에 따라 강약 약간 굽히는 거 화면나네요. 그쪽들이 말하는 김치녀랑 다른 게 뭔가요? 추가 글입니다. 대청소하고 쉬다 보니까 추천이 많아서 응? 뭐지? 그랬네요.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는데 직업 남편이랑 똑같아요. 회사의 노예. 버는 것도 비슷. 인센이 조금 달라요. 집은 전세, 대출은 없어요. 돈 모아서 내후년쯤 집 살 예정이고 양가 지원 없었어요. 그냥 반반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남편이 6, 내가 4? 나이 둘 다 30대 중반. 아이는 제가 생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남편을 30번쯤 찼어요. 나는 너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남편이 좋다고 인연을 매달리고 기다려주고 나는 내 공간에 남이 침범하는 것 자체를 몹시 싫어해서 일단 결혼해서 남편을 적응시키고 적응하고 난 다음에도 애가 싫으네요. 딩크하자고 했어요. 그냥 남들이랑 비슷하게 삽니다. 그리고 저보고 효도를 하긴 했냐고 하는데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효녀예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못하는 듯요. 제가 조만간 효도 좀 잘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적어봅니다. 어떤 거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길지만 읽어주시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였고 2살 차이입니다. 제 나이 21살, 남편 23살.
어린 시절 임신이 되었고 둘 다 성인이기에 그냥 수술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수술 비용을 벌고자 오토바이로 소매치기를 하였고 그로 인해 구치소를 가게 되었어요. 임신한 저는 친정에 말도 못하고 끙끙대며 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께서 친정에 말을 잘해주겠다며 낳자고 하셨죠. 그런데 낳는다고 얘기를 꺼낸 후 어머니께서는 방구가 저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랍니다. 친정에서는 아직도 반대하시죠. 능력도 없고 생활력도 없고 살갑지 않다고. 임신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의 그 일을 해결이 잘 되어 합의하고 나왔고 저희는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밤에는 PC방을 다녔어요. 임신 10달 후 아들이 태어났고 그 후 신랑은 아버님 공장과 누나의 가게에서 일을 번갈아가며 했는데 누나의 가게에서 일을 할 때는 밤에 출근하여 낮에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매일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밤낮이 바뀌어 재우기 힘든 아기를 깨우시곤 깼으니 재우라고 하시며 방문을 닫고 나가시는 일이 허다했어요. 주말마다 집에서는 술판과 친척분들이 죄다 모이시죠.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아이를 두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후 일이 잘 해결돼서 분가하는 조건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분가는 했죠. 생활력도 없는 남편. 분가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디선가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해 엄청나게 불어난 이자. 일을 댕겨왔다고 하는데 월급은 가지고 오질 않고 각종 세금, 핸드폰 요금, 그 외 등등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걸 어머니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방구가 그러고 있는 동안 너는 뭐 했냐고. 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이사를 또 갔죠. 거기서도 일은 하지 않고 해결해서 없던 빚이 또 늘어나고 그러다 다시 시댁에 들어왔어요. 시댁에 가서 남편은 아버님 공장에 나갔고 저희는 다시 의정부로 분가를 했죠. 집은 월세. 하지만 월세는 아버님께서 내주셨고 월급은 100만 원. 세금 내고 생활비하고 아들 유치원비, 세금도 다 못 내 빚이 늘어나고 핸드폰 요금 못 내서 독촉으로 남편은 저 몰래 또 한 번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다 결혼 5년차 딸아이가 생겼고요. 남편은 아버님 일하는 게 싫다고 해서 100만 원 받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며 서울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 오고 한 달은 쉬며 일을 구했죠. 그 회사를 나간 후부터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두 번째 달부터는 회식이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거의 8번. 회식하는 날이면 아침에 들어왔죠. 길에서 잤다, 차에서 잤다, 사우나에서 잤다. 제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이쁘게 말하는 편이 아니라 문자로 막말을 쓰곤 했어요. 화가 나서 안 들어오니 다음 날이면 다시 웃고 넘어갔죠. 그런 회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매일 싸우다시피 했어요. 지긋지긋했죠. 그래서 난 그 회사가 싫으니 그만두고 딴 데 가라고 말을 하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옮긴 후 남편 후배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주위 사람한테 들은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 그 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와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술 먹고 늦게 들어왔죠. 그 전 회사는 매일 술 먹고 외박했는데 회사 옮긴 후 잠잠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도련님이랑 같이 일을 하기에 거짓말을 못하니 그런 것 같아요. 2달 전부터인가 핸드폰에 집착이 심해지더니 깸방 다녀온다 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틀 동안 핸드폰도 꺼놓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고 전 걱정된 나머지 경찰서에도 가보고 이래저래 알아봤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도련님 여자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핸드폰 위치 추적? 뭐 그런 거? 그래서 분실 신고 후 위치 추적을 했죠. 해서 갔지만 헛고생. 외도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의심하기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통화 목록을 뽑았어요. 제 명이거든요. 그런데 저와의 통화보다 어떤 다른 번호가 엄청 많았어요. 2-3달 전부터. 그 전 회사 다닐 때부터죠. 알고 보니 그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더라고요. 이틀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그 여자에게 경찰서에 연락을 했나봐요. 그러니 5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집에 온다고. 어처구니. 핸드폰 마지막에 켠 지역이랑 그 여자가 사는 지역이랑 똑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성격이 좋지 않지만 남편이 지금껏 받아주며 잘 살아왔는데 제 성격이 그대로 욱해서 막말했더니 이혼하자. 더 이상 그 성격 받아주기 힘들고 고친다 한들 안 싸우겠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둘은 시댁에 갔고 남편과 다음날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생각해보자고. 그런데 애들을 시댁에 두곤 남편은 또 나가 시댁에 안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친구와 술을 먹다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내 남편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남편 좋아해요? 좋아해요. 애 아빠인 건 알아요? 알아요. 혹시 애둘 키울 생각 있어요? 있어요. 그럼 둘이 잤어요? 잤어요. 남편과 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걸 녹음시켜놨죠. 그 후 남편과 통화를 했고 또 싸웠어요. 그러다 다음날 시댁에서 남편 집에 오기로 했다며 집으로 오라더군요. 갔죠. 가서 어머님 아버님 있는 곳에서 얘기 후 둘이 나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말 잤냐? 그런 거야? 물었더니 그래, 잤어. 녹음시키지 못했어요. 그날은 그냥 무난히 넘겼어요. 그 여자 다 잊고 내가 잘못된 점 고치고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마. 알았다고. 서로가 같이 집에 애들 데리고 왔죠. 그 다음날 남편이 나한테 정리할 시간을 줘. 오늘은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라더군요. 일단은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냥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해줬어요. 다시 시작한 지 지금 보름 정도 되었는데요. 매일 일 끝나고 와서 8시 30분이면 게임방 가서 돈 없으니 팔아오겠다며 가서는 아침 9시쯤 들어왔어요. 돈은 들고 오긴 했고요. 12월 24일, 25일 외박은 당연히 하고요. 19일 동안 6일 빼고는 다 외박을 하고 왔어요. 외박할 때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요. 이번엔 28일 날 가서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예요. 주말만 되면 당연히 외박이고요. 며칠 전 다시 물었죠. 정말 그 여자와 잤냐고. 그랬더니 그냥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박할 날짜,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 다 적어놓은 상태이고요. 저번에 물어보니 왜 외박 안 하기로 해놓고 외박하냐 했더니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의심해서 더 그런 거야. 랍니다. 크리스마스 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해놓고 나갈 때 입은 옷과 들어올 때 입은 옷이 다르더라고요. 옷에 술을 쏟아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 둘은 데리고 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양육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요. 준다 해도 언제까지 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큰애는 내년이면 8살 되고요. 작은 아이는 이제 14개월 되고요. 결혼생활 7년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이 집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30만 원이에요. 다시 시작 후 대놓고 외박에 무시하는 말투에 시댁에서는 눈 감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냐. 이혼하면 애들은 고아원 보낸다. 나는 못 키운다. 낳기 전에는 애들 다 봐준다고 해놓고선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는 분이시죠. 이혼할 때 애들은 엄마가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말 들으니 더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정말 애들 때문에 이혼하기 무서운데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러다 제가 더 못 견딜 것 같아 무서워요. 데리고 온다 한들 친정이 잘 사는 게 아니어서 잘해주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에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켰다 한들 그 여자가 잤다고 한 녹취한 내용으로도 죄가 될 수 있나요? 외도에 외박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제 친구에겐 그 여자와 그냥 살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술 먹고 막말했을 당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양육권은 제가 데리고 와도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질 못해 데리고 오긴 힘들어요. 이제 곧 결혼 8년차가 되는데 보상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이걸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길죠? 7년 동안 겪어온 정확하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대충 생략한다고 한 건데도 기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녹취만으로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 인정을 하거나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외도를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약 2, 3천만 원 정도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 중 늘어난 재산이 있으면 반반 정도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의 구성 및 입증 방법의 강구를 위해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법인 실무자로서 답변드립니다. 양육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충분히 질문자님의 주장과 위자료 등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자 내용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남겨두시고요. 힘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썰닭입니다. 연말인데 뒤숭숭하죠. 뭔가 분위기도 안 나고 올해는 밖에서 캐롤을 한 번도 안 들어봤네요. 그건 네가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지. 아하, 며칠 안 남은 2020년 썰닭 보면서 엘레강스하게 마무리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핸드폰 키고 유튜브 키고 썰닥 보면서 재밌다고 알람을 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구독을 눌러라, 빨리 눌러라. 왜 아직도 안 누르고 뭐하고 있냐고. 내년에도 혼자 보낼 거면 누르지 말던지. 이래도 안 누르냐, 빨리 눌러라.